피해 게임 4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납치된 거야? 윤비님이 히든 플레이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지금 히든 팀의 입장에서는 습격의 날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지컬과 상황 판단, 정치력을 고루 갖춘 윤비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택 내부에서는 사라진 플레이어들에 대한 각자의 추리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리사님과 이진영님의 소름 돋는 추리가 나오게 되죠. 윤비랑 출구 공통점이 뭐지? 래퍼. 아 르빠가 그리고 김병만 족장 뺨치는 미나님의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절대 랩하면 안 돼요. 저주 같은데요? 래퍼의 저주. 오늘 습격의 날이야. 히든 플레이어 팀은 오늘이 습격의 날이라는 정보를 미리 받습니다. 특정 기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지켜야 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우선 저택 내부 팀에 비해 외부 팀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 팀에게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상대는 우리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팀과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게임에서 사전 전략 수립의 여부는 무시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대단한 전략이 없더라도 서로의 동선을 체크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성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윤비님이 플레이어들을 속이는 교란 작전을 제안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야생팀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는 건 너무나 불리한 선택이죠. 야생팀에겐 유리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팀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100% 완벽한 팀으로 뭉칠 수 있다는 점이죠. 그에 반해 저택 내부팀은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 뭉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빈틈을 노리는 것이 야생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저택 내부 플레이어들은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바로 습격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님이 굉장히 의아해하는데, 이런 반응이 바로 현재 저택팀과 외부팀의 정보 격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격이 시작되자마자 저택이 암전되는데, 이렇게 되면 CCTV 방을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미리 정해둔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야생팀은 효율적으로 각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택 내부팀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상징을 모두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징을 모두 찾아야 하는 건 야생팀이고, 반대로 저택 내부팀은 상징을 하나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곳에 모두 모여서 상징 하나만 확실하게 지키는 것도 방법이었을 겁니다. 저택 내부팀이 스스로 흩어지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빈틈으로 인해 상징 2개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윤비님의 교란 작전이 제대로 먹히게 되면서 저택 내부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로 떨어져 있게 되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황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히든팀의 거짓말은 급조된 말들이기 때문에 빈틈이 너무 많았고, 저택팀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분명 논파당했을 겁니다. 아예 교란의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마지막 상징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진짜 몸싸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넉스님이 상징을 깨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상징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빈틈을 노려 덱스님이 마지막 상징을 파괴하게 됩니다. 내부팀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상징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지만 반대로 다른 물건을 이곳으로 옮길 수는 있죠. 다른 물건으로 덮거나 지형지물을 통해 물리적으로 차단시키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통로가 많은 상황에서 이 각자 문을 마크하기보다는 이 좁은 공간을 지형지물로 틀어막고 상징이 있는 작은 공간도 단단한 물건으로 덮어놨으면 훨씬 안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승진님의 분노로 문제의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덱스님의 순발력으로 다소 가볍게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하승진님이 만약 끝까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면 덱스님은 결국 몸싸움을 감행했을 것이고, 서로 상징을 파괴하고 지키기 위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몸싸움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더 아쉬웠고, 여기서 하승진님의 인성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이 행동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자면 이 이후로 그 누구도 하승진님에게 그 어떤 비판이나 의심이나 반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승진님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했지만 분위기 자체를 하승진님이 압도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팀 내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승진님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유리사님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넉스님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책임을 따지기보다 앞으로의 팀게임을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팀게임을 위해서 유리사님을 보내는 건 맞는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사님이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팀게임과 맞지 않아서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팀게임이 나오기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팀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연합을 맺었을 뿐이고 유리사님도 본인의 플레이를 했을 뿐입니다. 그 게임이 팀게임이라면 유리사님은 여지없이 팀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거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팀이 맺어지면 게임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기는 더 쉬울 겁니다. 연합과 정치에 약한 사람에게 팀게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플레이어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진영님은 가장 견제되는 대상인 유리사님을 탈락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섭니다. 현성주님은 감정적인 이유로 여기에 동의하게 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도 비슷한 이유로 여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파이님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 연합의 여론을 따르고자 했을 거고요. 결국 팀게임을 위해서라는 건 대외적인 명분이고,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이유로 오히려 팀게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리사님을 탈락시키는 선택을 감행한 겁니다. 그 와중에 유리사님은 양도하지 못한 개인 자금을 아까워하는데요. 역시 사고방식이 다른 플레이어들과는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택 내부팀이 야생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히든팀이 물건을 다 부숴놓고 간 걸 보게 되죠. 이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배려를 논하기 이전에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생의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면서 컨디션 관리를 못하는 것도 전략적인 페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든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패배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하는 플레이를 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히든팀이 물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기존의 저택팀이 너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저택에 잠입해서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4화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맞서는 게임이 나왔다는 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자칫 너무 단순해질 수도 있었던 게임이 윤비님의 교란 작전으로 훨씬 흥미롭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뻔한 공포영화의 클리셰 중 하나가 주인공들이 흩어지면 결국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들 간의 정보의 차단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과 혼란, 또 그로 인해 패닉에 빠지는 플레이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담아낸 회차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